안녕. 2020년 11월 학력평가 고등학교 1학년 14번 중세국어 문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연합국어 원장 김산영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국어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자. 자, 우리 1학년 2학기에 사실 중세국어 문제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를 했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자, 석보장절인데 이 석보장절은 사실은 다른 것들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많이 접해보지 못한 작품이기는 해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이 석보장절이든 아니면은 월인석보든 소화권회든 혹은 우리가 공부하지 못했던 용벼천가 1, 2, 23, 125장 이 외의 다른 것들도요. 사실 내용을 묻기보다는 중세국어 이론, 문법 이론을 묻게 됩니다. 자, 간단한 상식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석보장절은 불교 신자였던 자신의 어머니 소헌왕후 심씨, 세종대왕 아내예요. 자, 우리 수양대군 세조가 자신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면서 쓴 부처님의 일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교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보기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국어 풀이할 때는 현대어 풀이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를 많이 양상을 묻거든요. 자, 이럴 때 또 추리 가능한 해석도 있고요. 한란, 하루는, 자, 우리 보조사 는 보이십니까? 충분히 이것이 보조사 는이겠구나 라는 느낌이 옵니다. 조심 아니하샤, 조심하지 아니하셔 나와 있네요. 자, 이 샤는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자, 바로 중세국어에서 반드시 공부하고 넘어가야 될 높임법입니다. 자, 따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날과 똑같이 중세국어도 주체 높임이나 객체 높임이나 상대 높임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예의를 지키기를 좋아하는 유교적인 국가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높임법이 많이 발달을 했을 거예요. 자,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어를 높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깨서라는 주격조사나 아니면은 뭐 편찮다, 주무시다, 계시다, 드시다, 잡수시다 등의 특수어휘 혹은 서너말 어미 시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데, 반면에 중세시대 때는 그렇게 다양한 양상은 없고 시라는 서너말 어미나 샤라는 서너말 어미로 실현이 됩니다. 시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 사용이 되고 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샤. 선생님 이거 뒤에 모음 어미 없는데요. 자, 있습니다. 생략이 돼서 그렇지 아가 있습니다. 자, 하샤. 불을, 자, 불을 예전에는 불이었나봐. 이것이 지금의 불이 됐거든요. 달라진 거는 으라는 모음과 우라는 모음뿐이죠. 자, 으는 평순 모음이고 우는 원순 모음이에요. 이렇게 양수는 아래의 으라는 평순 모음이 우라는 원순 모음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원순 모음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대 국어인 17과 19세기까지 작품을 보시면은요, 원순 모음화가 되어 있는 단어들 종종 보이긴 하지만 중세시대들은 찾기가 힘듭니다. 자, 하셔서 불을 끄게 하시거늘. 자, 끄게라고 분명히 해석이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읽을 수 없는 오늘날에는 찾기가 힘든 단어의 양상이 보여요. 자, 말 앞에 초성이죠. 초성에 하나밖에 못 오는 자음을 가지고 있는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시대 때는요, 말 앞에 한자어로 어두라고 적었고 자음이 하나가 아니라 군. 자, 어두 자음 군이라고 해서 자음이 2개 이상이 오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당연히 합용병사가 오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병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까? 자, 병서는 나란히 쓰기나 갈바 쓰기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병서에는요, 각자 병서와 합용병서라고 나눠져 있습니다. 각자 병서는 같은 거 2개, 합용병서는 시옷계 합용병서와 비읍계 합용병서와 그리고 비읍, 시옷계 합용병서 형태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다른 게 2개 이상씩 쓰여 있죠? 자, 발음을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추정밖에 못한다. 자, 끄게, 뜨기, 하시, 하야, 시날. 자, 어때요? 여러분 시 보입니까? 자, 이 시 서너말 어미고 그리고 자, 니은이라는 자음 앞에 있기 때문에 오케이. 주체 높임의 서너말 어미가 시가 쓰였다는 거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그 아비, 가 이거 뭐야? 어디 갔어? 주격조사 사라졌네. 자, 쓰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격조사도 조사의 양상도 사실은 우리 중세국어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자, 주격조사 정리 한번 해볼까?
주격조사. 자, 오늘날 현대국어에서 주격조사는요. 자, 앞말의 마침의 유무에 따라서 이와 가가 있고 혹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장소가 주체의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에서를 쓸 수 있다고 얘기했어. 그리고 높임법에는 깨서를 사용한다고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세시대 때는요. 뭐 깨서나 에서를 쓰진 않고 이를 사용을 하게 된답니다. 자, 이가 앞말의 체언이 만약에 모음으로 끝이 났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를 붙여서 합쳐지게 돼요. 자, 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 합쳐져서 공제. 자, 그러면 혹시나 이 모음으로 끝이 나면 어떻게 되죠? 네, 붙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를 연달아 쓸 수가 없잖아요. 자, 용비어천가 2장 떠올려 볼까요? 뿌리 깊은 나무는에서 불휘 이 몸으로 끝났기 때문에 zero, 영주격 조사라고 해서 붙이지 않습니다. 생략입니다. 자, 그러면 자음으로 끝이 났어요. 쉽게 말하면 받침이 있다겠죠? 이가 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자음 플러스 이에서 밑에 있는 자음이 뒤에 있는 빈칸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도적 기억이 올라가서 기. 쉽죠? 자, 그 아버지가 아비가 뒤에 안 붙었습니다. 그 따님을 자, 우리 따님 화병병서 쓰여 있네요. 따님 출이 가능하죠? 자, 그 따님 왜 밑에 해설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리고 목적격 조사 형태 하나 찾았습니다. 자, 우리 문제에 나와 있어요. 1번 선택지에는요. 이렇게 부스기에서 선생님이 지금 그 본문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본문만 지금 앞부분에 화면에 띄워놨는데 1번 선택지에서는 오늘날에 쓰이지 않는 어두의 초성의 자음이 여러 가지가 왔다라는 것이 1번 선택지였고 당연히 맞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선택지에 목적격 조사가 나와 있어요. 자, 그 뒤에 목적격 조사 하나가 더 나오면 비교해서 정답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님을 꾸짖고 북녘 굴에 브리잡아. 자, 우리 나중에 수업 시간에 zap이라는 선어말어미,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를 다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뿌려서. 자, 그런데 여기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 형태의 자음이 눈에 보이네요. 물론 모음도 보이네요. 세종대왕이 처음 한글을 만들었을 때 28개를 만들었어. 근데 지금은 기본자 24개만 남아있다. 자, 사라진 거 4개를 이왕 우리 외울 바에야 우리 연암 친구들은 소실 순서로 외우는 건 어때? 자, 사라진 순서를 따라서 처음 사라진 여린 히읗 발음은요. 중국의 약간 히읗 발음과 비슷해요. 니하오, 뭐 잘 지냈니? 하오 지오부지엔 할 때 하오 지오부지엔 이렇게 얘기하죠. 요 발음이에요. 약간 불어의 알 발음이랑 비슷해요. 불어의 뭐 봉주 이렇게. 자, 요 단어가 잠깐 쓰였다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반치음 세모예요. 발음은 시옷에서 유성음이에요. 자, 그리고 예디응입니다. 지금의 이응 받침과 비슷한 발음, 힘주어서 발음하면 벨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아레아예요. 가장 목숨이 길어. 그지? 음가는 좀 일찍 사라졌어요. 음가는 근대 초기 되면 없는데, 자, 이것이 1933년대까지, 일제강점기 때까지, 자, 기록이 된 문헌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기본자 24개에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사실은 순경은 비읍이에요. 이제 순경은 비읍은 기본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갈로를 넣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비읍과 이응이 결합이 된 연서. 우리 아까 우리 병서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지? 옆으로 적는 거라고 그랬죠? 각자 병서와 합용 병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연서는 밑으로 적는 거예요. 복합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갈로를 치어 넣었습니다. 자, 지금은 사라진 옛 자음들이 눈에 보이고 모음도 아래아가 눈에 보였습니다. 자, 이것이 선택지에 3번에 나와 있습니다. 통과가 됐네요. 불을 가지고 오라. 하얀을 불을 가지고 와라고 했대. 그 따님이 자 이렇게 발음대로 쭉 적었어요. 뒤에 있는 모음을 빈칸으로 두지 않고 밑에 받침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적기법 중에서 이어 적기 한자로는 연철식 표기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말을 들으샤. 또 주체 높임의 선어물음이 나와 있고 뒤에 모음이 생략이 되어 있어서 샤가 쓰인 겁니다. 북글로 가신이 또 나왔어. 자, 근데 시가 사용이 된 이유는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말어미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서 우리 여남 친구들 선어말어미가 뭔지 모르는 친구 있는 거 아니죠? 자, 모든 동사와 형용사는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고요. 먹다라는
자, 동사가 활용을 해서 얻다라고 과거형으로 활용을 했는데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어미를 어말어미 꼬리 말자를 사용을 해서 자, 그리고 어말어미 앞에 있는 걸 선어말 어미라고 한답니다. 자, 가시니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이 됐고 네, 이것이 바로 선택지 네, 4번에 있어요. 네, 4번에 보면 자, 가시니를 보니 중세국어에서도 주체를 높이는 특수어휘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군. 자, 틀린 오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죠? 가시니에서는요, 가다라는 특수어휘는 사용이 되지 않았어요. 됐고, 선어말어미 시만 사용이 된 게 눈에 보입니다. 걸음마다, 자, 올해는 걸음이라고 적어야 되잖아, 원래. 그런데 걸음이라고 적었어. 아까 살짝 배웠죠? 이어적기, 연철식 표기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연철이 사용이 되어서 걸음이라고 했네요. 자, 조사마다 걸음마다 발을 들으신 자, 발을 드신 역시 또 시 나와 있네요. 따해. 자, 땅의 옛말이 따예요. 땅에 다 연화가 연꽃이 나니 연꽃이 나오니 자체랄이라고 되어 있고 목적격 조사가 이번에는 알이 아니고 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날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을과 릴과 을과 그리고 또 르이 앞말에 있는 받침의 유무에 따라서 분화가 되는 이 형태의 모습이라는 게 눈에 보이죠? 자, 그래서 선택지 네, 2번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14번 문제 중세국어 많이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실판 정리를 한번 하고 바로 1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20년 11월 모의고사 학력평가에는 문법 공부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문제가 되게 다양한 문법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 1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보기 2번에 기억 미음에 대해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아,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한글 맞춤법이야. 한글 맞춤법. 근데 여러분들 한글 맞춤법 조금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2021학년도 그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EBS 수능 완성해 보면은요. 예년에는 잘 나오지 않았던 한글 맞춤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본용어, 보조용어 띄어쓰기라든지 자, 그거 외에도 뭐 널찍하다를 어떻게 적는 게 맞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서 우리 고3들이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한글 맞춤법 41항부터 46항까지가 자, 일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41항 한번 볼까요? 자,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모르는 연함이들 한번 손 들어볼래? 조사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나는 왕입니다 할 때 나는 붙이는 거 알고 있고 왕이라는 체언 뒤에 있는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 형태입니다를 붙이는 것을 모르는 연함인들은 없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41항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생소한 조사 때문이에요. 자, 생소한 조사 뭐 예를 들자면 좋잖아, 까지나, 커녕이나 혹은 밖에 자, 이런 게 이제 얘들이 어렵다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사실 요거 기출이 나온 적 있다? D로 시작하는 남고야. 자, 이게 서술형 문제들 굉장히 어려워서 너 3살배기 아이에게 그럴 수밖에 없었니? 라는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럴 수밖에 없었니? 그 띄어쓰기 맞게끔 적어야 되거든. 그럴 수밖에 없었니? 띄어쓰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이 수라는 의존명사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띄어쓰기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밖에가 조사라는 걸 몰랐지 뭐야. 이래서 많이 틀렸어요. 자, 그럴 띄우고 수밖에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41항의 근거한 띄어쓰기입니다. 42항으로 들어갈게요. 의존명사는 띄어쓴다. 자, 드디어 우리 연하민들이 너무나 잘하는 의존명사가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자, 42항 의존명사, 의존명사는 앞말에 관용어의 꾸밈을 받아줘야 된다. 관용어. 자, 관용어의 꾸밈을 받지 않는다라면은 의존명사는 사실 의미적으로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자, 물론 이름이 의존명사라서 그렇지. 자, 의존 형태소는 절대로 아닙니다. 실질 형태소입니다. 자, 그 자립 형태소입니다. 관용어 뒤에 의존명사가 따라오죠.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줘야 되니까. 자, 이런 의존명사는 명사긴 하지만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의존명사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자, 대표적인 의존명사 12개 우리 연하민들 주문처럼 외우고 있습니다. 지수리 중등차, 지수리 중등차, 지수리 중등차, 겉꽃대, 지수리 중등차, 겉꽃대, 대로만큼 뿐, 지수리 중등차, 겉꽃대, 배로만큼 뿐.
자, 우리 연하민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가 있죠. 뭐 시지고나 덕원고나 대륜이나 뭐 더 경산여고나 해화여고나 많이 있을 거야. 근데 요런 친구들이 학교에나 급식실에서 갔을 때 당연히 마스크 착용하고, 만약에 급식실이나 다른 뭐 선배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에서 지수리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 분명히 반드시 많은 친구들이 지수리 중등적 곳곳대 대로만큼 뿐 이렇게 읊을 거예요. 자, 맞습니다. 의절명사는요, 그냥 간략하게 12개 정도를 외워놓으시면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이 지는요, 시간이 경과됐을 때의 지예요. 너 연암국어에 들어온 지 몇 년 지났니? 해서 지 바로 띄어쓰기 해줘야 되고, 의절명사 경과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수는요, 너 그럴 수 있니? 너 그럴 리가 있어? 뭐뭐 하던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은 국어, 수학 등이 있어. 자, 들어오던 차에 네가 좋아하는 것은 어디야? 너가 어제 갔던 곳이 어디야? 너가 갔던 데가 어디야? 원하는 대로의, 원하는 만큼의, 나 공부할 뿐이야 할 때 이렇게 의존명사 12개와 더불어서 모든 단위, 뭐 말이나 채나 금을 잰다, 돈, 이런 것들은 다 의존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앞말을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42항 의존명사는 앞말을 띄워준다. 44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워준다는 당연한 건데, 왜냐하면 이게 의존명사이기 때문이에요. 43항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려서 쓰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붙여 쓸 수 있다는 거지. 5 말이 숫자 5를 적어놓고 반드시 붙여 써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46항입니다. 단음절 한 글자예요. 한 글자로 된 단어 되게 많죠. 곧, 입, 한, 두, 셋, 넷 이런 것들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뭐가 있을까? 한 입, 두 입, 이 말, 저 말, 좀 더 큰 것. 자, 이렇게 한 입 붙여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문 한번 들어가 볼까? 기억. 선생님, 그럼 바로 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기억. 안개꽃 밖에 이러면 안 돼. 붙여야죠. 자, 안개꽃. 네, 채연이죠. 채연 뒤에 따라와 있는 밖에는 우리 아까 했었어. 자, 맞습니다. 바로 네, 조사죠. 조사. 우리 41항에 근거한다면 붙여라. 자, 정답은 그래서 쉽게 1번.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니은은 우리 보기 2번으로 보고 선택지는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세요. 자, 보기 2번. 나도 너만큼 달리기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거 너무 쉬워요. 자, 너라는 대명사 뒤에 있는 만큼은 누가 봐도 조사입니다. 자, 선생님 그런데 이상해요. 아까 우리 만큼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에 만약에 관형어가 맞다. 원하는 만큼대로. 자, 이럴 때는 얘가 의존명사가 맞아요. 그런데 앞에 만약에 채연이 왔어. 나도 마음만큼은 연하민이요. 자, 마음만큼 채연 뒤에 따라온 만큼은 조사입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품사가 다른 것을 우리는 품사, 통용이라는 언매 용어예요. 기억해 두세요. 자, 너만큼 달리기를 잘했으면 좋겠다. 네, 요거 조사입니다. 자, 띄어쓰기 너무 잘했고 2번은 잘 띄어쓰기가 붙어있는 이 녀석을 띄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녕, 정답이 아닙니다. 자, 디귿입니다. 남은 천원 띄어쓰기 너무 잘 적었는데 어떡하지? 자, 짜리는 접사예요. 우리 왜 째 이런 것도 접사거든요. 째. 우리 접사 앞말을 붙인다는 거 너무 쉽죠. 사냥꾼 앞말에 붙이듯이, 가난뱅이 앞말에 붙이듯이. 자, 천원 띄우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43항에 있습니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쓰기 때문에 이거 너무 잘 적었는데 이것도 고치래요. 그래서 3번도 오답입니다. 자, 4번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그리워서 어찌할 줄 몰랐다. 의존 명사거든요. 어찌할 줄 몰랐다. 띄어쓰기 너무 잘했습니다. 이거를 왜 띄운다는, 왜 붙인다는 거야? 자, 너무 잘해서 건들면 아니래요. 자, 마지막이에요. 미음입니다. 7연구실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리고 이 미음 항목은요. 굳이 따지면 43항이랑 관계가 돼요. 그런데 우리 그 문제에 보시면은요. 선택지에 보면은 46항을 적용해서 7연구실로 정정해야 되겠다. 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 46항이랑은 관련도 되지 않는 문구야. 거기다가 플러스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자, 일단은 5번도 답이 아닙니다. 얘기하려면 43항으로 얘기해야지 왜 46항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헐. 자, 어떻습니까? 그 사실 한글 맞춤법에서 띄어쓰기 항목이 되게 어려운 항목이 맞긴 맞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본용어가 보존 띄어쓰기도 없어요. 자, 근데 사실 이 띄어쓰기도 한글 맞춤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긴 만큼 학원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의고사라고 내신과 동떨어졌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친구들 결국 내신과 다 이어집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연합국어 원장 김선영이었습니다. 안녕. 열공.